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 내실엔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화마님은 말없이 무릎을 꿇은 채 시어머니 박씨의 꾸중을 듣고 있었지요. 바느질 솜씨가 아직도 이 모양이냐. 내일 봐도 실망스럽구나. 이래서야 가문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죄송하옵니다. 서화마님, 익숙치가 않아서. 박씨는 혀를 찼습니다. 하인들과 말을 섞는 일도 삼가라. 제 분수는 지켜야지 않겠느냐. 서화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스친 마당. 서화마님은 단풍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다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화야, 거기서 뭐 하느냐. 저녁 준비나 하거라. 예, 어머님. 고요한 오후, 그 짧은 숨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문 틈새로 달빛이 스며들 무렵, 서화마님은 홀로 침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무엇 하나 자유롭지 않은 삶이 힘겨웠습니다. 침소엔 남편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서화마님의 남편, 박성종은 혼인한 지 2해가 지나도록 제 아내의 곁을 진심으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안채보다 외간 방에서 머물고 낮에는 박씨 부인의 그늘에 꼭 붙어 살았지요. 마치 자신이 마님이기라도 한 듯 모든 일의 결정은 어머니 손에 맡기고 본인은 그저 묵묵히 따르기만 했습니다. 서화마님이 아무리 꾸중을 들어도 그는 단 한 번도 말려본 적 없었고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곁에 있어준 적이 없었지요. 집에 있는 날조차 드물었고 그마저도 늘 어머니 곁에서 며느리의 고된 하루를 외면했습니다. 서화마님은 이불을 당기며 식어가는 촛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등 뒤로 스미는 외로움은 더는 눌러둘 수 없는 깊은 허기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서화마님은 문가에 다가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하늘 가득히 떠 있었고 달빛은 마당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편에 머슴 달쇠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품 안에서 짧은 대나무 피리를 꺼냈습니다. 단촐하게 만들어진 단소였습니다. 서화마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슴이 저 시간에 악기를 꺼낸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곧 달쇠가 단소를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조용히 음을 불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약한 소리였습니다. 풀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낮고 가느다랬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음은 길고 여운이 길게 남는 선율로 이어졌습니다. 서화마님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머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낮에는 말도 없고 주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움직이던 사내가 지금은 오히려 달빛 아래 가장 당당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달쇠의 얼굴은 고요했고 손끝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속에는 어딘지 모를 고독과 단념,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화마님은 문득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벌리고 그 연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서화마님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바로 눈앞에서 연주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달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한참을 그렇게 단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는 순간 소리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그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서화마님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허전함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달쇠는 연주를 마무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화마님은 연주의 여운을 깨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화마님은 안채를 돌다
우연히 뒷채 뒤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말다툼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작더미 옆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에 머슴 몇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달새가 서 있었지요. 무리의 중심엔 머슴 두서기가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비죽 웃으며 달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말이다. 태도가 아주 건방지다 이 말이야. 도련님이라도 된 줄 아느냐? 재수 없는 놈. 일도 쉬운 것만 골라서 하고 우리가 말 걸어도 뱁새 눈이나 뜨고 말이야. 아닙니다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요. 시끄럽다. 건방지게 말대꾸냐. 오냐 그래. 오늘 달새도령에게 집안 교육을 한번 제대로 시켜줘야겠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석이는 달새의 복부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달새는 숨이 넘어갈 듯 캑캑거리며 몸을 움츠렸고 그 틈을 타다른 머슴들이 달려들어 달새를 잡아뜨렸습니다. 곧이어 신나게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얼씨구. 역시 얻어맞아야 소리를 내는구나. 어디 우리 앞에서도 체면 한번 차려보거라. 꼬라지 좀 보게. 눈빛은 아주 여전하구나. 속으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안 되겠다. 아주 반죽여 넣어야 되거서. 몽둥이로 후드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형님? 됐다. 이런 놈은 몇 대 쥐어박는 걸로는 안 돼. 자존심을 박박 긁어줘야 제맛이지. 이따가 행랑에 짐 들어온다더라. 네가 다 혼자 나르거라. 우린 구경이나 하마. 도련님 행차시네 그려. 집 나르는 품새도 얼마나 고고한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오늘 밥 먹을 생각은 말거라. 우리 같은 아래 것들과 달리 내 놈처럼 고고한 양반들은 속을 비워두는 법이니 말이다. 달새를 두들겨 패준 머슴들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트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달새는 몸에 묻은 흙을 털고 비척이며 몸을 일으켰지요. 얼굴에 묻은 코피를 닦고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서화마님은 마음 한켠이 욱신거렸습니다. 분명 끼어들어서 제지할 수 있었는데도 용기가 없는 바람에 그러지 못한 것이 미안했지요. 그날 저녁 서화마님은 며느리로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손끝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술, 국 한 그릇, 나물 몇 점. 그것들을 작은 보자기에 곱게 담아 품 안 깊숙이 감췄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낮에 본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작더미 옆에서 짓밟히던 달새의 얼굴, 그 억눌린 숨소리, 입술을 꽉 다문 채 말없이 서 있던 뒷모습. 서화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고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서화마님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품속에 무언가를 꼭 안고 사랑채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달새가 단소를 불던 자리였습니다. 담장 곁 풀밭이 드문드문 자란 작은 평상이었지요. 그때처럼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화마님은 평상 옆에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습니다.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내 나뭇가지와 돌틈 사이 바람이 들지 않는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두었습니다. 그곳이라면 달새는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언젠가처럼 바람을 쐬러 혹은 단소를 부르러. 서화마님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불빛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달빛과 풀벌레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지만 가슴 어딘가엔 아직도 식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같은 곳에 음식과 옷가지가 놓였습니다. 달새는 매번 말없이 그것들을 챙겼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만 그 정성만은 몸보다 먼저 가슴으로 스며들었지요.
고마운 마음이 먼저였고 그만큼 혼란스러운 마음도 뒤따랐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자신에게 과연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그 온기를 마주할 때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달새는 여느 때처럼 일을 하다가 손등을 가시에 긁히고 말았습니다. 선홍빛 핏방울이 손끝을 타고 흘렀습니다. 달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감싸진 채 묵묵히 나무를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우물가 쪽에서 바라보던 서화마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피가 묻어나는 것을 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뻐근한 감정이 일렁였지요. 서화마님은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레 달새에게 다가갔습니다. 달새야, 손에 피가 나고 있구나.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라. 그 말만 남기고 서화마님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곧 손에 상처약과 천조각을 들고 다시 나타났지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화마님은 달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살며시 받아들었습니다. 마님,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되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조용히 하거라. 상처가 덧날까 걱정될 뿐이다. 가만히 있으렴. 천조각의 약을 덜어 손등에 바르며 서화마님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 박인 거칠고 단단한 손. 그러나 그 손끝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달새는 서화마님의 손길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는 그 짧은 순간이 몸을 덮던 피로보다 더 큰 떨림을 불러왔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천거세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무얼 그리 어려워하느냐. 그 말에 달새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의 귀에선 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지요. 상처를 다 치료한 뒤 두 사람은 잠시 마주선 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낯선 감정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야, 어디 있느냐? 서화마님은 흠칫 놀라며 몸을 일으켰고 달새도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곧 가겠사옵니다. 어머님, 서화마님은 안채로 돌아와 박 씨의 눈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이미 눈치챘다는 듯한 기색이 감돌았지요. 요즘 너 이상하다. 부엌에서 음식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넋이 나간 듯 딴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무슨 일 있는 것이냐?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이렇게 정신 놓고 다녀서야 되겠느냐? 앞으로는 부질없이 마당에 놔두는 일 삼가거라. 서화마님은 고개를 숙이며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엔 잔잔하지 않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서화마님은 머리수건에 싸둔 작은 찬거리를 들고 행랑채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기울고 있었고 장작더미와 도구들이 무심하게 널린 마당 귀퉁이엔 어제 내린 바람에 말라붙은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헌데 나무판 하나가 장작더미 아래 반쯤 삐져나온 채로 눈에 띄었습니다. 서화마님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무판 위엔 수치로 눌러 그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칠고 삐뚤어진 글자들이 불규칙하게 반복되어 있었지요. 붓도 종이도 없이 수치로 마당 구석 나무판에 누군가가 혼자 글을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글씨가 누구 것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인기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화마님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달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화마님의 손에 들린 나무판을 보고 순식간에 얼굴빛이 새하얘졌습니다.
걸음을 멈추고는 입술을 떼기도 전에 숨부터 삼켰습니다. 마님, 그건 제가 장난삼아 한 것입지요. 괜찮다. 내가 너를 나무랄까봐 그러느냐? 서화마님은 나무판을 품에 안 듯 가볍게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눈길엔 책망이 없었습니다. 붓도 종이도 없이 수치로 이런 글을 새긴단 말이냐. 대단하구나. 달쇠야.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지. 그저 흉내만 낸 것이옵니다. 이런 천한 놈이 감히 어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천하단 말이냐. 그 손에 흉이 있든 흙이 묻었든 글자를 새기려 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탄스러울 뿐이다. 달새는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몰래 감춰왔던 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렸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내려치지 않고 조용히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새와 서화마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장작더미 뒤 그늘진 자리에 몸을 숨긴 이는 두석이었습니다. 두석이는 기울어진 허리로 조용히 몸을 숨긴 채 담장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을 꼼꼼히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고 눈빛엔 묘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화마님이 달쇠에게 건네는 시선, 달쇠가 받는 태도, 그 모든 흐름이 두석이의 눈에 또렷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두석이는 낮은 숨을 들이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인기척 하나 남기지 않은 채 행랑채 건너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서화마님은 조심스레 정원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달새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은 물을 사이에 둔 채 마주섰습니다. 달빛은 잔잔했고 바람도 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마님께서 일이 나오셨사옵니까? 잠이 오지 않아 나왔구나. 너도 잠들지 못했느냐. 달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떼려다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화마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단소 부는 소리. 내 들었다. 달새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서화마님의 목소리는 나무 그늘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구나. 어딘가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는 듯하여. 들으셨사옵니까? 그래. 너도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아 보였다. 그 단소 소리가 꼭 나와 같더구나. 나는 늘 웃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가끔 참을 수 없이 숨이 막히곤 한다. 저도 그렇사옵니다. 그래서 그를 익히려 하고 밤에 단소를 불어서 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허하다는 말, 나도 안다. 허해서 가끔은 나 자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말은 짧았으나 두 사람 사이엔 무언가 조용한 결이 이어졌습니다. 연못 위안개가 천천히 떠오르고 달빛은 그 사이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마님께서 더 먼 분처럼 느껴지지 않사옵니다. 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가 낯설지 않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치 다가설 수 없는 거리였지만 마음만은 조심스레 다가들고 있었습니다. 서화마님은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으나 마음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원에서 마주했던 달새의 눈빛과 숨결이 자꾸만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말보다 선명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서화마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자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
두 사람 사이의 장면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서화마님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창문 너머 밤 공기가 스미듯 다가왔습니다. 서화마님은 침소에 돌아와 몸을 뉘었습니다. 허나 새벽이 되도록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긴 밤을 지나오는 동안 마음속에는 또렷한 결심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희뿌연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화마님은 그 빛을 맞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향해 걸음을 내딛기 위한 준비가 고요한 방 안에서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정하리라. 빛은 서서히 커졌고 서화마님은 고요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살며시 창호를 넘어들 무렵 서화마님은 이른 시각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정한 기색,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돌아 여종인 춘향이가 슬쩍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님, 오늘은 안색이 곱게 피셨사옵니다. 밤새 좋은 꿈이라도 꾸신 것이옵니까? 춘향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갑작스러운 물음에 춘향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주인의 속내를 헤아려야 하는 것이 몸종의 도리이건만 이처럼 정면으로 묻는 일은 처음이었지요. 마님께서는 늘 조심스럽고 인자하신 분이시옵니다. 하인들 앞에서도 낮추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지요. 만약 내가 뜻밖의 일을 저지른다면 너는 어찌 여기겠느냐? 말끝이 고요히 흐르자 춘향의 얼굴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서화마님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셨지요. 춘향아, 너에게 숨길 수는 없겠구나.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다. 혹시 그분이 달세이옵니까? 서화마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녀석을 보면 숨이 막히는 듯하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잠시나마 내 마음이 살 수 있는 것 같구나. 마님, 이 일은 함부로 입에 올릴 일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들으면 큰일 날 것입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먼저 말한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춘향아. 그 말에 춘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킨 마님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차마 단호히 물러설 수 없었지요. 마님의 마음이 허투루가 아니라면 소녀가 마님을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서화마님은 가만히 춘향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길엔 감사도 간절함도 말없이 담겨 있었지요. 고맙다, 춘향아. 달새와 마주할 수 있는 때가 있을까? 집안 어른들 외출하시는 날이 있느냐? 모레 큰대걸은 생신이옵니다. 대감님과 도련님, 어머님 모두 나가실 예정이옵니다. 그날이 가장 좋을 듯 싶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병이 낫다 하고 남겠다. 하인들은 어찌할까? 모두 시장 심부름에 내보내겠사옵니다. 그리하면 달새만 남게 될 것이옵니다. 마님과 단둘이 뵐 수 있을 것이외다. 이 은혜, 내가 반드시 잊지 않겠다. 그날이 밝았습니다. 생신 잔치를 앞둔 아침, 대문 안팎으론 분주한 걸음이 오갔고 서화마님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씨가 들어서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워있구나. 그러게 평소에 행실을 곱게 했어야지. 종일 뒤뜰이나 서성이고 하인을 기웃대니 병이 들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금만 쉬면 괜찮을 듯하옵니다. 참말로 골치 아픈 계집이구나. 바느질도 음식도 못하고 병자리엔 어찌 그리 잘 눕는지. 어서 나와서 그 귀찮은 성정이나 고치거라.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셔요. 말 안 해도 그럴 생각이다. 박 씨는 비웃음을 흘리듯 코웃음을 치고 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화마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이 가슴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서자 서화마님은 조용히 이불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마님. 하인들 모두 밖으로 보냈사옵니다. 달새만 마당일 핑계로 남겨두었사옵니다. 수고 많았다. 그렇다면 달새에게 전해라. 별채로 오라고. 네, 마님. 허나, 부디 조심하시옵소서. 혹시라도 누가 일찍 돌아오면 서화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날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서화마님은 조용히 별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손님이 머물 때나 쓰이는 곳이라 오늘처럼 텅 빈 정막이 감도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문을 닫자 바깥의 소라는 멀어졌고 햇살은 창호를 타고 고요히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 안에서 서화마님은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서서히 가라앉지 않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한데 얽혀 숨이 자꾸 짧아졌지요. 그때 문간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화마님은 문 쪽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달새야. 달새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방 안의 공기부터 조심스레 가늠하듯 멈추었고 서화마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오늘은 누구도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리 앉아라. 달새는 마루 끝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마님의 손짓에 가까이 다가와 두 사람은 고요한 햇살 아래 마주 앉게 되었지요. 온돌의 온기, 바람 없는 창호, 말을 아낀 두 사람의 숨결 사이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화마님은 천천히 달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나직했고 한 번도 허락된 적 없는 것이었지요. 달새야. 네가 글을 배우고 꿈을 가진다 하였을 때 나는 참 많이 부끄러웠다. 나 역시 살아온 삶을 벗어나고 싶었으니. 달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조심스레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존경도 애틋함도 감히 넘지 못할 선에 대한 망설임도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이 순간이 그 말끝은 닿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말보다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서화마님의 손끝이 이불 위로 살짝 떨렸습니다. 달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 손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문 밖에는 고요한 바람 한 점 없었지만 두 사람의 숨결 사이에는 온기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지요. 무릎을 맞댄 채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느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서화마님의 옷자락이 달새의 무릎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숨소리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고 서로의 체온은 어느새 말보다 가까운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달새는 아리따운 서화마님을 바락품에 안았습니다. 둘은 어느새 헐떡이면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앞서 수십 번, 수백 번 상상했던 짓을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전혀 진정되지 않았지요. 달새는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서화마님에게 여인의 즐거움을 알려주었습니다. 서화마님은 흡사 눈앞에 불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손이 발발발 떨려서 이부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발끝이 찌릿하고 등골을 타고 짜릿한 전율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머슴과 마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별채에서의 만남이 있은 후 며칠, 서화마님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숨결, 눈빛, 그리고 손끝의 떨림이 자꾸만 가슴을 덜컥거리게 했지요. 어느 날 오후 서화 마님은 품 안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겉장은 낡았지만 안쪽 글씨는 반듯한 필사본이었습니다. 달쇠야. 이 책을 내게 주고 싶다. 남몰래 익히거라. 마님, 이토록 귀한 것을 어찌 제가 감사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고맙단 말은 하지 마라. 나는 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이 조용한 나눔은 멀찍이 숨어있던 누군가의 눈에 걸렸습니다. 두석이었습니다. 서화마님과 달쇠의 모습을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하, 참 별일다 있구먼. 하인 놈한테 책을 쥐어줘? 이마님이 요즘 단단히 맛이 갔나 보지? 그날 저녁 두석은 달쇠를 일부러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길을 막았지요. 야, 달쇠. 오늘 마님께 무슨 물건 받았더라? 그저 자빌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자빌? 책은 자빌이냐? 내가 똑똑히 봤다. 그 손에 쥔 거 책이더군. 달쇠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을 열 수는 없었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냥 배우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럴 수야 있지. 근데 말이다, 달쇠야. 두 사람 사이가 그저 그것뿐이라 믿을 수 있을까? 책 한 권 주는 걸로 저리정이 가득하던가? 달쇠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눈빛에선 두려움보다 슬픔이 먼저 비쳤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박씨는 서화마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늘한 얼굴에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화야. 요즘 네가 하인들과 허물없이 지낸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것도 달쇠라는 놈과 자주 마주친다지? 서화마님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두석의 입이 먼저 열렸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냐. 하인이랑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길래 책까지 쥐어주며 정을 들이느냐? 책은 그저 그 아이가 배우고 싶다 하여. 허허, 참 말이 안 나온다. 네가 늘 병처럼 앓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천한 놈들처럼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는 것이다. 박 씨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빛은 싸늘했고 입가엔 경멸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깟 타인 하나의 정신을 빼앗기다니 박가 며느리란 이름이 아깝다. 서화마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화마님은 침상에 누운 채 끝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날로 날카로워졌고 두석의 기척은 매번 뒤통수를 저리게 했지요. 한 번의 틈만 더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위태로움. 그런데 창문 밖에서 작은 돌 하나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딸깍, 미세한 소리였지만 서화마님은 그것이 달쇠의 신호임을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조심스레 창을 열자 달빛을 등진 그의 실루엣이 마당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서화마님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이 고인 감정이 흔들리듯 일렁였습니다. 며칠 뒤 하늘은 종일 무거웠고 저녁이 되자 바람에 젖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서화마님은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침묵은 사랑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 뼈에 사무치게 배웠지요. 춘향아, 오늘 밤 달쇠를 별채로 부르거라.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마님, 너무 위험하옵니다. 어머님께서 계속 감시하고 계시옵니다. 알아.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춘향은 서화마님의 떨리는 눈빛에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채는 조용했고 창문 너머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작게 일렁이고 방 안에는 그 불빛 하나만이 온기를 지니고 있었지요. 곧이어 조심스런 발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서화마님은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숱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와주었구나. 오늘만큼은 그 어떤 것도 잊고 싶다. 달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눈빛, 그 안에 무언가가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저 또한 마님과 같은 마음이옵니다. 하지만 이런 밤을 감히 바랄 수조차 없었사옵니다. 그때 천둥이 터졌고 이어 번개가 방 안을 잠깐 밝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눈빛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화마님은 조심스레 달쇠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지만 지극히 진실된 손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말도, 의무도, 두려움도 우리 사이에 들이지 말자.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사옵니까? 괜찮지 않다. 하지만 참을 수 없다. 문풍지 너머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방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선명해졌습니다. 서화마님은 달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고 달새는 마치 처음 숨을 들이쉬듯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뱀처럼 뒤엉켰습니다. 비바람과 천둥 소리가 서화마님과 달새가 만드는 뜨거운 사랑을 은밀하게 감춰주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이 더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번져갔습니다. 촛불은 가늘게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 밤 세상의 질서는 문 너머로 밀어두고 서로의 심장만을 맞댄 채 단 하나의 진심만이 남았습니다. 별채의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두드리고 천둥이 땅속을 울릴 때 서화마님은 달쇠의 품 안에 조용히 안겨 있었습니다. 온몸에 닿는 온기, 말없이 이어지던 숨결. 그 안에서 그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안정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경계가 사라진 그 밤, 신분도 체면도 허물어진 자리엔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한 두 사람의 진심만이 남아 있었지요. 달새 역시 그녀의 온기가 가슴에 닿을 때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또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새야, 이 순간이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게는 삶 그 자체이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쁨도 슬픔도 망설임도 담겨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는 지켜내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폭풍은 물러나고 창밖의 고요함 속에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마님은 달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여운 속에 잠겨 있었지요. 달새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허나 이 밤만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적이옵니다. 우린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두렵지 않구나. 마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가겠사옵니다. 목숨을 다해 지켜드릴 것이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마님과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보다 체면보다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에게 증명한 존재들이었지요. 며칠 후 박 씨는 대청의 하인 두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날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정말이냐? 내 며느리가 그것도 하인놈과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제가 직접 보았사옵니다. 별채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박 씨는 말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박씨 가문이 어쩌다 어디서 이런 화를 들여온 것이냐. 그때 서화마님이 마루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매무새, 그리고 얼굴에는 밤사이 묻어난 평온이 어른거렸습니다. 박 씨는 그런 그녀를 보자 더더욱 이를 갈며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인연이 지금 웃고 있구나. 서화마님이 조용히 대청에 들어섰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 갑자기 부채를 바닥에 내리치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뻔뻔한 낯짝을 또 어찌 들고 나타났느냐. 숨길 거라 생각했느냐. 네가 누구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서화마님은 그제야 눈빛으로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들으셨다면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네 입으로 말해라. 그 천한 놈, 달쇠. 그 놈과 무슨 짓을 했느냐?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짓을 했죠.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대청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박 씨의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퍼졌습니다. 미친 계집. 이 집안에 수치를 들여놓고도 그리 태어날 수 있느냐. 하인을 사랑, 당장 그 더러운 짓을 끝장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감히 이 집안 이름을 저작거리, 조롱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꺼져라. 그리하겠습니다. 더는 어머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 떠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침착한 태도에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급히 들어선 한 사내의 기척이 있었습니다. 달쇠였습니다. 달쇠는 허둥지둥 마루 앞에 섰습니다. 그 눈빛엔 서화마님을 향한 염려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네 이놈. 감히 내 집 마님을 유혹한 것도 모자라. 지금은 대청까지 기어들었느냐. 당장 끌어내어 매를 치고 문 밖에 내쳐라.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그 입 다물어라. 하찮은 신분에 감히 양반댁 며느리를 넘보다니. 달쇠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건 제 뜻으로 한 일입니다. 벌이 있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박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쳤습니다. 좋다. 너희 둘, 오늘부로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인연이 되었다. 박씨 가문의 문턱을 다시 넘는 날엔 그 자리에서 목을 베리라. 서화마님은 달쇠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달쇠야, 나와 함께 가주겠느냐? 마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미쳐 돌아가는구나. 내 놈들, 지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살겠습니다. 서화마님은 단출한 짐을 손에 들고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춘향은 그 곁에 조용히 다가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님, 정말 떠나시렵니까? 고마웠다, 춘향아. 너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따라 살아보아라. 달쇠는 서화마님의 짐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한 걸음 앞서 그녀를 지켜 걸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긴장도 있었으나 그보다 깊은 평온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서화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고 세상의 끝처럼 보였던 그 대문을 뒤로 한 채 자유와 사랑이 시작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